이번에는 길더화의 부흥과 쇠퇴에 대해서 영상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영상에서는 네덜란드에 대한 정보와 네덜란드 길더화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조금 더 다른 측면들과 더불어서 정치적인 것과 그런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서 어떻게 길더화가 세부적으로 부흥하고 쇠퇴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세계 최초의 상장사인 동인도 회사는 네덜란드에서 비롯되었는데요. 1602년 최초의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가 개설되었고,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상장되었고, 주주회사 로고 이사회 등을 갖추게 되었고, 상인들 자금도 모집하고, 중국 인도네시아와의 무역에서 스페인 포르투갈을 다 제치고, 유럽 최대의 교역국에 달성하는 등 이 시기에 네덜란드는 굉장한 강대국이었고요. 특히 무역과 경제에 있어서 상당한 힘을 가진 국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경이에요. 다음은 암스테르담 은행인데, 암스테르담 은행은 1609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은행 시스템을 최초로 도입할 수 있게 되었고, 암스테르담 은행은 국제무역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에 네덜란드가 굉장한 무역과 경제에 있어서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국제무역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 길더화를 세계 최초의 기축통화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환해서 부의 축적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은행이 환원을 발행을 하는 등 이렇게 초기에 은행의 역할에 있어서 되게 잘한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도 있었고, 30년 전쟁, 합스부르크 왕가랑 더불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최근에 합스부르크 세계를 지배하다라는 그런 합스부르크 왕가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사실 합스부르크 왕가가 네덜란드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 책을 아직 끝까지 못 읽어서 제가 일단 아는 정도에서 이 30년 전쟁과 합스부르크 왕가가 이런 길더화의 쇠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30년 전쟁은요,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진행된 전쟁이었고, 30년 전쟁은 프로테스탄트랑 카톨릭 사이에서 종교적인 갈등에서 시작된 전쟁이고요. 이 당시에 합스부르크 왕가는 스페인,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카톨릭 국가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지배 하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종교 갈등이 발생을 해서 이런 전쟁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쇠퇴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하자면, 합스부르크 왕가는 중세 독일로부터 기원전 10세기에 시작되었고, 처음에는 스위스 지방의 하우스 하프부르크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세기, 16세기에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건설을 했고요. 이후 16세기 중반에 스페인 통치자 카를로스 1세가 합스부르크 왕가의 일원이 되면서 스페인 또한 합스부르크 왕가의 아래에 둘 수 있게 되었고, 합스부르크 왕가 일부는 로마 교황국을 통치를 했고, 이후 16세기에 네덜란드 지역을 통치하려는 시도에서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일단 30년 전쟁으로 다시 돌아와서, 30년 전쟁은 1648년 웨스트팔리아 조약으로 끝나는데요. 합스부르크 왕가는 이 조약을 통해서 일부 지역에서의 통치권을 잃게 되며, 여기서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국제정세의 변화에 적응을 해가면서 몰락을 하게 되고, 이 부분이 네덜란드 길더화와 네덜란드의 그런 무역과 경제에 있어서의 강대국적인 측면의 쇠퇴를 일으킨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있어서 이 왕가가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다는 점, 그 정도를 알고 넘어가면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 외에도 원래 네덜란드가 강대국일 시절에는 세계무역의 40% 이상이 암스테르담 은행을 통해서 결제통화로 사용이 되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이게 어떤 것에 있어든 정점이 있고 쇠락이 있는 것처럼, 이 이후에 특히 이 30년 전쟁 이후에 네덜란드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에 있어서 영국이 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잠깐 영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영국 외에도 동인도 회사가 몰락한 그 점, 교육과 기술 경쟁력이 약화된 거, 그리고 타국보다 경제 성장이 더 저조해지고 과도한 부채 등을 의해서 이미 네덜란드 경제는 많이 기울고 있는 상태였고 1750년에 영국 프랑스가 네덜란드를 앞서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4차 영국 네덜란드 전쟁이 1780년부터 1784년까지 일어납니다. 네덜란드가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이 전쟁을 일으킨 거고 네덜란드가 대패하게 되고 길더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상실을 하게 되고요. 영국에 패배하면서 길더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상실하고 금융 중심지 역할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네덜란드를 견제해서 1651년에 항해법 그리고 미국발 상품은 영국 선박 이용을 강제하는 등의 정책을 벌였는데 이것도 이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부유해지면서 임금 상승 그리고 경쟁력 약화 그리고 동인도 회사가 굉장히 경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경쟁력을 잃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경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네덜란드가 가지고 있던 경제 강대국적인 측면은 영국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